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시진핑이 느닷없이 방북을 한다 그래요. 저는 방북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방북이 뭐 내일 아마 평양에 도착해서 모레 빠져나오는 모양입니다. 미국에 대한 도발이죠. 한번 보시죠. 이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숙회가 이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오줌 질질 싸면서 이 영역 표시하는 거, 영어로 마킹이라 그러죠. 그거랑 같은 일입니다. 이게 미국한테 보내는 시그널인데 한마디로 북한은 우리 거야. 다시 말을 바꾸면 내가 뛰면 비핵화할 수 있어. 이 베이징에 있는 그 중국을 대변하는 연구자들이 이번 방북의 의미는 시진핑과 중국이 비핵화에서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한테 보여줌으로써 미중 그 무역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내가 뛰면 비핵화할 수 있으니까 이 무역 전쟁으로 우리 중국 너무 몰아붙이지 마. 이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자가당착적인 시그널이죠. 아니 북한이 그렇게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나라였다면 핵과 미사일을 그럼 애초에 중국이 지원하거나 묵인하래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가당착적인 거예요. 이런 거 할수록 이제 미국은 더 이를 갈죠. 칼을 갈고 이를 갈게 됩니다. 더욱이 가면은 조중의 우의탑, 그러니까 프렌쉽이죠. 조중 동맹을 기리는 우의, 그러니까 그 우의가 좋다 할 때 그 우의예요. 조중 우의탑. 이게 6.25 참전 기념탑인데 평양 모란공원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 이 사진은 뭐냐면 중국 대사가 북한에 부임을 하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중 우의탑에 가서 헌화를 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업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인가 신임 중국 주평양 중국 대사가 조중 우의탑에 가서 절을 올리는 그 장면입니다. 시진핑이 이번에 조중 우의탑에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조중 동맹이 굳건하고 북한의 뒷배는 우리 중국이고 미국은 북한 우습게 보지 말고 김정은 체제 우습게 보지 말아라. 또한 미국은 우리의 협조가 없으면 비핵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뭐 이 시그널을 보내러 가는 겁니다. 이 시그널은 굉장한 도발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세뇌 탈출에서 시진핑이 저런 도발할까? 저거 멍청한 도발인데 나 같으면 북한 방문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시진핑이 평양도 가고 나아가서 서울도 온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오면 특히 삼성과 SK에 이 압박을 가할 거라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도발이죠. 이게 근데 이 도발이 이 힘이 있을 때 도발이 되지 힘이 지금 없거든요. 아니 자기 코가 석자인데 북한을 어떻게 챙겨주겠어요? 무슨 재주로? 이 지난 4월 달에 타이완에 대해서 시진핑이 도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한테 보내는 시그널은 뭐냐면 너희가 미중 전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면 우리가 간첩과 다름없는 정말 친중파 중에 친중파 대만 인사를 내세워서 타이완 정치를 접수할 거야. 이 시그널을 보내려고 했어요. 4월 달에. 그게 뭐냐면 폭스콘,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을 조립하는 그 하청업체죠. 중국 안에서 무려 120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전폭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폭스콘의 창업자인 테리 고 회장이 대만 사람이거든요. 타이완 사람인데 지난 4월 달에 내년 1월에 열리는
타이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 그렇게 운을 떼었어요. 이거 도발이거든요. 명백한 도발이거든요. 미국에 대한. 그 먹히는 듯 했죠. 타이완 선거 이제 대륙구한테 접수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먹히는 듯 했는데 실제로 요번에 홍콩에서 지금 거대한 자유혁명 물결이 일어나면서 이게 다 우습게 됐어요. 타이완과 대만은 굉장히 가깝거든요. 교류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홍콩에서 이 분리 독립에 준하는 획기적 자치를 요구하는 자유혁명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extradition, 그러니까 이 홍콩 측의 심의 없이 체포해서 중국 본토로 보내는 그러한 법률을 반대하는 시위지만 이게 이제 안 수그러든다고요. 이거 진행하면서 일체제 이국가라며 그래 우리 완차이나 인정할게. 우리 홍콩의 분리독립은 얘기 안 해. 그런데 분리독립에 준하는 획기적 자치는 줘. 그것도 일체제 이국가잖아. 중국과 대만도 일체제 이국가인데 마찬가지로 대만처럼 홍콩도 일체제 이국가 인정할 테니까 우리한테 획기적 자치를 줘. 그러면 참 이게 중국으로서는 무력 진압할 수도 없고 내버려둘 수도 없고 이미 저 정도 인파가 나와서 주말마다 시위를 한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홍콩 정부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중국이 세운 홍콩 정부가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코가 석자거든요. 저거 지금 단속하려고 이 사진 같은 걸 계속 지워나가요. 이 웨이보, 중국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못 쓰게 하잖아요. 그러면 홍콩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다 해요. 근데 중국 본토에 가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못 합니다. 근데 홍콩 사람 중에 웨이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챗 같은 거. 위챗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 사진을 올린다고요. 그러면 이 중국 그 업체의 검열 담당자가 이걸 계속 지워나가요. 지워나가는데 단 중국 신문에서 보도됐던 사진은 그대로 둬요. 또한 그런 사진에는 항상 어떻게 코멘트가 달려있냐. 홍콩 분리독립주의자들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서 저런 황당한 시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놔두고서 전부 지워나가요. 뿐만 아니라 뭐 흉악한 사진 있나 없나 알으려고 최근에 엊그제부터는 베이징에서 지하철 탈 때 휴대폰 내보셔. 그래서 휴대폰을 길거리에서 공안들이 검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신분 확인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 홍콩 쪽 뉴스를 그 사진이나 뉴스를 어디서 전달받은 걸 휴대폰에 담고 다니나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지금 북한을 챙겨주겠어요? 못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허풍 혹은 거짓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정이 미국은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세계 금융권에서 북한을 추방하는 법안을 지금 미국이 상원에서 13일 날 상정됐습니다. 기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거래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원에 상정된 법안은 북한의 모든 국제금융거래, 송금, 대금 결제 이거를 차단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바깥에 돈 쓸 일 있으면 이제는 달러나 위안화나 금 이런 물질을 물리적으로 들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송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사고 뭐 거기는 돈만 생기면 튀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이를 갈고 있을 텐데 언제 수청당할지 모르는데 심지어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500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5만 불, 6만 불, 7만 불씩
뭐 한 60명한테 나눠서 물건을 사야 돼. 그중에 그러면 그게 한 6, 70명, 100명이 될 텐데 그중에 두세 명이 튀었어. 그럼 책임은 저한테 올 거라고요. 500만 불 받은 돈부터 튀는 거예요, 이제. 그 사회가 마비되죠, 저렇게 되면. 모든 국제금융거래를 올스톱 시키겠다는 건데. 송금 정보, 송금 내역, 송금의 은행 거래에 관계된 정보 전달, 이거 하게 되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조지겠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13일 날 상원의 국방수권 법안의 일부로 상정됐습니다. 아시지만 미국은 이제 국방수권 법안이라는 게 해마다 생기는 일종의 예산에 관계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방예산 정해주고 국방예산을 이러이러하게 써라. 이거를 예산안 중에 국방 파트를 따로 국방수권법안이라는 한 해짜리 유효한 법안에 포함을 시켜요. 그러면 이거 국방수권법안이랑 결부시켜가지고 이 지금 상원에서 북한을 세계금융권으로부터 추방하는 법안이 올라갔다고요. 이거 이제 올린 사람은 누구냐면 사진에 나온 아저씨인데 원래 이게 처음 발의될 때 이 아저씨가 있어요. 민주당입니다. 크리스 벤 홀런입니다. 거기다가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 셰러드 브라운, 그 다음에 은행위원회 공화당원 패토미, 그리고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 공화당 코리 가드너, 그 다음에 외교위 동아태소위 멤버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그래서 이 5명이 발의를 한 건데 결국은 이 5명 중에 3명이 민주당이고 2명이 공화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당에서 합의해서 발의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올해 안에 통과됩니다. 올해부터 이제 올해 말부터 아마도 효력을 발휘할 텐데 이 법안의 이름은 정식 명칭은 Auto Won't Banking Restriction Involving North Korea입니다. 그래서 오토 원비어법이라고 앞에만 해서 그 북한 갔다 죽은 청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오토 원비어 떼놓고 Banking Restriction Involving North Korea 그 앞 머리 글자를 따서 브링크 법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브링크는 뜻이 뭐냐면 북한과 관계된 은행 업무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재에 관계된 거래건에 대한 게 아니라 제재 위반 거래건을 은행에서 결제를 도와줬다. 지금 무슨 우리나라에 뭐 W은행, K은행, N은행, S은행 이게 이제 그렇게 거론됐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제재건과 관계없는 일상적인 일반적인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거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법안대로 가면. 한마디로 국제 은행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은행망으로부터 북한을 추방해 버리는 거라고요. 살벌한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달러 위안화 금덩어리 이런 거 들고서 이제 물건 사러 다니거나 물건값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사고 100% 나죠. 100% 나죠. 거기 이제 과장급 인사라고 해보세요. 저한테 10만 달러 왔는데 갖고 튀죠. 당연히 갖고 튀죠. 자, 이런 법안이 준비돼서 이제 북한의 마지막 숨통을 막 조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맥시멈 프레셔 버전 2죠. 최대 압박 버전 2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이제 한반도가 미중 전쟁의 핵심 전장, 시어터가 됐단 소리예요. 이걸로. 시진핑은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은 우리 나발이야 라고 선언하겠다는 거고 트럼프는 미국은 북한을 세계 은행망으로부터 퇴출시켜 버리겠다는 거고 그럼 시진핑은 뒷배 못 봐주면서 야 말로만 때우는 거죠. 야 내가 잘 지켜줄게 내가 잘 지켜줄게 말로만 때우는 거고 실제로 당하는 거는 김정은이고 김정은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저거예요. 지금 미국 전략은 완전히 지구전입니다.
완전히 지구전입니다. 이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트럼프가 웃으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저게 뭐야, 존 볼튼 말대로만 하면 뭐 지금쯤 이란이랑도 전쟁하고 있어야 되고 베네수엘라랑도 전쟁하고 있어야 되고 북한이랑도 전쟁하고 있어야 되고 웃으면서 그런 말 하거든요. 왜냐면 존 볼튼은 말하자면 직선적이니까 딱 군사적인 수단 이런 것만 중시해서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저거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려면 군사력 써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죠. 그래 무너뜨려야 돼 맞아. 근데 시간이 우리 편이거든. 그러니까 목줄 조여놓고 서 있으면은 힘 빠지면 그때 치면 되는 거야. 그때 접수하면 되는 거야. 시간이 우리 편이야. 군사력 수단은 모든 상황에 무르익고 지겹도록 무르익은 다음에 쓰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전략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군사 옵션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군사 옵션은 상황에 완전히 무르익고 평정과 국가 재건 그 점령 지역의 국가 재건 계획까지 완전히 다 준비되고 그 인적 자원 동원 방식 다 준비되고 그 다음에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겁니다. 이게 왜 맞냐. 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아까 빨리 북한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문재인을 정리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답답하니까 그런 비슷한 마음 가진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저도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준비돼야 되거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가 각성이 되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뭔가 씨앗이 만들어지고 뭔가 묘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우리 쪽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자충수를 둬서 자살골을 계속 넣어가지고 지지율이 더 악화되고 민심이 이반되는데 시간이 또 필요하고 또 그것뿐 아니라 김정은 체제가 내부적으로 완전히 붕괴에 가까운 정도로까지 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또 중국이 완전히 무력화돼 가지고 미군이 북한을 전면적으로 접수하려고 들어갔을 때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힘이 빠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예술을 할 줄 아는 거야 이 사람이. 우리가 김장을 담그면 바로 먹으면 맛있긴 하죠. 근데 생지죠. 근데 그게 뭐 저는 이제 장독을 좀 씁니다만은 이제 그 땅에다가 장독을 묻으면 그게 발효를 하잖아요. 시간의 예술 아닙니까? 지구전 시간의 예술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트럼프의 발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트럼프의 지능적 지구전이 어디서 드러나냐. 이 사람은 이 말을 완전히 다른 뜻의 말을 한 문단 안에서 하는데 아주 천부적인 재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빚받으러 와서 제가 선생님 정말 존경하죠. 얼마든지 도와드리고 싶죠. 저 그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돈 내놓으셔야죠. 그동안 연체돼 가지고 이율도 좀 올라갔고요. 원래 연체 안 됐으면은 제가 원금 플러스 3%만 받으려고 그랬는데 연체됐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원금 플러스 9% 복리네요. 그 6개월 됐으니까 이제 이제 100만 원 빌려가신 거 한 120만 원 내놓으셔야겠네요. 뭐 이런 식이라고요. 앞에 말은 제 선생님 존경하고요. 도와드려야 되고요. 항상 도울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고 뒤에 말은 얄짤없이 바로 강제 집행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 말 화법이 그래요. 한 문단 안에서 그런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14일 날 경에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김정은과 굉장히 좋은 관계예요. 김정은은 굉장히 강인하고 똑똑한 청년입니다. 저는 김정은으로부터 굉장히 멋진 편지를 받았죠. 앞으로 미국과 북한은 무지하게 잘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제재 최대 압박 때문에
북한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거든요. 아, 북한과 좋은 관계라니까요. 아무 타격 받았으니까 서두를 것도 없죠. 느긋하게 그냥 계속해서 타격 가하고 있으면 되죠. 이걸 한문단에서 얘기하는 한문단에서. 요새는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의 그 삐뚤어지고 무식한 기레기들이 이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따가지고 보도를 하다가 몇 번 당하고 나더니 이젠 그렇게 함부로 보도 못하네요. 한문단에서 상충된 얘기를 한다고요. 트럼프가 이러니까 이제 국무부도 닮아가요. 국무부 논평은 아니고 비공식적인 코멘트 나온 거. 이게 저 17일 날 나왔으니까 저 엊그저께 나온 거죠.